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에서 딱 깼을 때 그 가장 먼저 손에 닿은 감촉이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마 열의 9분은 차갑고 매끄러운 스마트폰 화면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알람 끄기 무섭게 밤새 쌓인 메시지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피드 위로 쫙 쓸어 올리잖아요. 좋죠. 그러다가 그 15초짜리 짧고 자극적인 쇼풍 영상들, 그거 몇 개 연달아 보고 나서야 겨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이 아침의 습관이 사실은 우리 뇌의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서서히 허물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치고는 진짜 뭐랄까 엄청나게 치명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로 깊이 있는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신 기술이나 디지털 전환을 얘기할 때 늘 앞으로 나아가는 법에만 집중하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하느냐 이것만 따지죠. 속도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뭘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의 미션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김영래 편집장이 쓴 칼럼인데요.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3-2호 활자 속에 깃든 지혜입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술을 꺼내들었죠. 바로 종이책, 그러니까 깊이 읽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주말에 커피 마시면서 즐기는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그 무너지는 인지 능력과 사회적 단절을 막아낼 최후의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자료 분석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단순히 뭐 마음의 양식을 쌓자 이런 흔한 캠페인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인간의 뇌가 물리적으로 늙어가는 과정, 그리고 현대사회의 그 극심한 세대 단절 위기 속에서 이 활자를 읽는 행위가 어떻게 실질적인 무기가 되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해부하고 있거든요. 오, 실질적인 무기요? 그럼 그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우리 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요즘 현대인들 집중력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영양제부터 찾잖아요. 그렇죠. 뇌 건강 챙긴다고 오메가3나 루테인 같은 알약들 많이 드시죠. 네. 근데 칼럼에서 저자가 아주 뼈 때리는 비유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보약은 그 알약이 아니라 바로 한 권의 책을 진지하게 정독하는 거라고요. 영양제 비유가 진짜 우리의 그 얄팍한 심리를 정확하게 찌른 겁니다. 우리는 몸이나 뇌가 늙어가는 건 엄청 두려워하면서도 해결책은 아주 쉽고 수동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알약 하나 딱 삼키고 아, 오늘 내 건강 챙겼다. 이러고 안심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칼럼에 나온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독서는 뇌를 억지로 헬스장에 끌고 가서 엄청난 고강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고강도 트레이닝이요? 독서는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동자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되게 정적인 행위잖아요. 겉보기엔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죠. 하지만 뇌 안에서는 진짜 폭발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쇼폼 영상 볼 때 뇌는 거의 수동적인 수신기에 불과하거든요. 이미 다 만들어진 시각적 이미지나 소리가 뇌로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네, 반면에 종이책의 까만 활자를 읽는다는 건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릅니다. 뇌가 스스로 그 의미 없는 기호들을 시각적으로 해독해야 되고요. 아,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끌어와서 문맥도 파악해야 하고요. 그렇죠. 머릿속에 없는 인물의 표정, 심지어 그 공간의 냄새까지 뇌가 억지로 시각화를 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빈칸을 막 채워 넣는 아주 적극적인 노동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복잡한 인지적 노동을 할 때 뇌세포의 전기가 번쩍번쩍하고 심경망이 두껍게 연결되는 겁니다. 야, 저자가 그걸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삶의 지혜가 퇴색되지 않게 지켜주는 방패라고 표현했죠. 네, 나이 들면서 뇌 기능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이 활자라는 방패를 꽉 쥐고 있으면 그 인지적 타락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의 대변에서 좀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머리에 좋은 건 알겠는데 퇴근하고 완전 파김치된 상태에서 두꺼운 톨스토이 고전을 펼친다. 이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죠. 특히 눈 좀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시니어분들한테는 진입장벽도 너무 높고요. 무조건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책을 읽어야만 방패가 생기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독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이자 강박입니다.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고전을 읽어야만 진짜 독서다. 이런 생각 말이죠. 아, 그럼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저자가 아주 구체적인 조언으로 그 부담을 완전히 덜어줍니다. 독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고 무거운 고전이 부담되면 가벼운 수필로 시작해도 무방하다고요. 수필 정도면 출퇴근길에도 가볍게 읽을 수 있겠네요. 심지어 종이책이 너무 눈 아프고 힘들다면 귀로 듣는 오디오북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오디오북이요? 종이책의 그 활자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디지털 매체인 오디오북을 추천한다는 게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매체의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콘텐츠의 호흡이거든요. 호흡이요? 그러니까 짧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저자가 왜 숏폼 영상의 반대편에 독소를 뒀을까요? 15초마다 새로운 자극으로 뇌를 계속 리셋시키는 게 아니라 저자의 긴 사이의 흐름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귀로 듣는 오디오북이라도 뭐 두세 시간 동안 긴 서사의 뇌를 온전히 몰입시킨다면 그것도 훌륭한 인지적 방패가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딱 할애해서 긴 호흡으로 사유하는 그 정신적 규칙성을 확보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병원 대기실이나 기차 기다릴 때 제 모습이 찔리네요. 진짜 1분의 정적도 못 참고 스마트폰 꺼내서 무한 스크롤하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바로 그 고요한 틈, 자투리 시간에 가방에서 책 한 권 꺼내는 그 태도가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고 권유하죠. 스마트폰 불빛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활자의 오물을 주도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 그게 쌓여서 내면의 단단함이 되는 거네요. 자, 이제 이 개인의 방어막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이 칼럼이 정말 흥미로운 게 독서를 개인의 뇌 건강 차원에만 머물게 두지 않거든요. 타인과의 관계, 즉 공감이라는 다리로 확장을 시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시니어 세대의 특징을 짚어낸 대목이 되게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시니어분들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아주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훌륭한 삶의 훈장 같은 거죠. 근데 칼럼에서는 이게 자칫하면 독단이라는 무서운 함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뇌는 경험이 쌓이면 과거의 성공 패턴을 맹신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내가 겪어본 세상과 내 방식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겁니다. 아, 요즘 젊은 세대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도요? 그렇죠.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하는데 과거 패턴만 고집하면 결국 소통이 끊어지고 흔히 말하는 꼰대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저자는 그 지독한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해독제로 또 독서를 처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도미닉 샌드브룩의 말을 핵심적으로 인용했죠. 독서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네, 저는 그 문장을 딱 보고 와, 독서가 진짜 현대의 가상현실, VR 공감 시뮬레이터 같다는 유추가 떠오르더라고요. 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 무거운 VR 헤드셋 쓰면 화성 표면에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책은 도서관 가면 심지어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가상현실 기기인 거죠. 활자를 매개로 타인의 뇌에 바로 접속하는 거예요. 아,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남의 뇌 속으로 들어간다? 네, 평생 한국에서만 산 시니어가 책을 펼치는 순간 갑자기 지구 반대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는 아이의 뇌로 접속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VR 기기보다 훨씬 강력하죠. VR은 눈앞에 시각적인 풍경만 띄워주지만 책은 그 풍경 속에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나 고민 같은 감정 소프트웨어 전체를 내 머릿속에 바로 설치해버리니까요. 맞아요. 확고한 가치관만 있던 시니어의 내면에 타인의 목소리와 감정이라는 아주 유연한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거네요. 굳어가는 독단을 깨고 기꺼이 타인의 삶으로 시뮬레이션에 들어간다. 진짜 멋지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더 거시적으로 넓혀볼까요? 개인,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서 국가와 문화적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네, 칼럼 후반부를 보면 저자가 갑자기 영국 사회의 사례를 아주 비중 있게 꺼내듭니다. 영국의 독서율 저하, 그리고 예산 논리에 밀려서 지역 도서관들이 줄줄이 폐쇄되고 있다는 뉴스죠. 저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단순히 도서관 문 닫아서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마치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처럼 경고하잖아요. 그건 도서관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도서관은 누구나 평등하게 지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의 최후 인프라거든요.
아, 예산 때문에 그걸 없앤다는 건 결국 그 사회의 지적 갈증을 해소할 환경 자체를 포기하는 거군요. 네, 국가의 정신적 기초가 완전히 흔들리는 신호로 본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국가 독서의 캠페인처럼 우리 사회도 이런 환경 조성이 아주 시급하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니어들이 일상에서 독서 문화의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촉구하는데요. 그 제시한 사례가 참 구체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명절에 손주들 놀러 오면 보통 조용히 시키려고 스마트폰 쥐어주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틀어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이 손잡고 동네 서점에 가라는 겁니다. 가서 종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 행위의 경건함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라고 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저자가 아주 명확하게 단어를 쓴 게 눈에 띄었어요. 이런 행위를 보수적 가치의 실천이라고 규정하거든요. 아, 보수라는 단어 때문에 자칫 정치적인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치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쓰인 건가요? 단어 본연의 의미, 즉 가치 있는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고 지켜낸다는 그 철학적 의미입니다. 아, 숏폼 영상에 매몰돼서 다들 인내심 잃어가고 있는데 그 혼돈 속에서 문화적 닷을 내리는 역할을 기성세대가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종이책의 경건함과 그 침착한 태도를 다음 세대에게 무사히 전수하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먼저 세상을 산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고결한 보수적 실천이라는 거죠. 네, 손주와 서점에 가는 게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네요. 속도에 잡아먹히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엄청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칼럼의 세 가지 기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첫째, 노화에 맞서는 인지적 방패. 둘째, 타인과 연결되는 공감의 다리. 그리고 셋째, 흔들리는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다잡는 문화적 닻이네요. 정말 독서가 가진 이 입체적인 힘이 엄청납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차례네요. 네, 내일 아침에 집을 나서실 때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대기실에서 고요한 틈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스마트폰에 파편화된 빛일지, 종이책의 가스란 활자일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사회의 품격을 빚어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탐구를 마치기 전에 제가 원문에는 없지만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저자는 숏폼 영상을 얕은 정보로 규정하고 종이책의 활자를 통해서만 진짜 공감이 가능하다고 역설했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젊은 세대들이 그 짧은 15쪽짜리 영상들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날 것 그대로의 일상과 감정에 오히려 더 긴밀하게 접속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아, 활자가 아니라 숏폼을 통해서 연대하고 공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지구 반대편의 전쟁터 영상이나 전혀 다른 문화를 사는 또래의 눈물 흘리는 숏폼에 젊은 세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는 그 공감은 사라진 게 아니라 종이책의 활자에서 디지털 화면의 픽셀로 형태만 바꾸어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로운 세대만의 읽기 방식으로 공감의 시뮬레이터가 바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계신지 각자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